2025년 9월 149년의 미국 스포츠 역사는 전례 없는 한 페이지를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승리나 눈부신 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에 기록된 것은 단 하나의 사과였습니다. 심판 리카르도 피에로가 손흥민의 역사적인 해트트릭을 앗아간 자신의 오심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스포츠 세계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폭풍의 중심에서 가장 부당한 대우를 받은 손흥민은 오히려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차분한 품격은 곧 스포츠계의 간디 모멘트라 불리며 전 세계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품격과 용서라는 위대한 교훈의 이면에서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우리 인간의 인식 능력, 그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그의 한마디는 이 사건을 전혀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더 높은 주파수에서 축구를 합니다. 때로는 인간의 눈이 실시간으로 관찰하는 능력보다도 빠릅니다. 만약 이것이 단순한 심판의 실수가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목격한 것이 한 개인의 역량 부족이 아니라 미래의 축구를 현재에 구현하는 초월적인 재능 앞에서 인간의 눈이 마주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한계였다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미지의 영역, 손흥민 주파수를 해독하려 합니다. 손흥민 주파수는 결코 추상적인 문학적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명의 선수 안에 기적처럼 응축된 4가지 독보적인 기술적 요소가 결합하여 만들어내는 구체적인 현상입니다. 첫 번째 요소는 바로 뇌의 처리 속도입니다. 수많은 연구에 따르면 세계 최정 상급 선수들이 경기 중 하나의 결정을 내리는데 평균적으로 약 0.5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손흥민에게 이 시간은 거의 극한까지 단축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단순히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보다 한 박자, 때로는 2박자 더 빨리 생각합니다. 벌리전에서 기록했던 그 전설적인 솔로골을 떠올려 보십시오. 수많은 수비수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매 순간, 그의 뇌 속에서는 수십 가지의 선택지, 즉 슈팅, 패스, 방향 전환의 시뮬레이션이 초고속으로 이루어졌고, 그는 단 한 번의 망설임 없이 최적의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눈이 따라가기 벅찬 속도의 의사결정 과정입니다. 두 번째 요소는 그의 비선형적 움직임입니다. 물리학의 기본 법칙에 따르면 속도를 유지한 채 급격하게 방향을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은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속도를 줄이며 곡선으로 뜁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 물리 법칙 자체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최고 속도로 질주하는 와중에도 거의 직각에 가깝게 방향을 전환하면서 추진력을 잃지 않습니다. 수비수의 입장에서는 재앙과도 같습니다. 상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무게 중심을 이동시켜 경로를 차단해야 하는데 손흥민의 움직임은 예측의 범주를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수비수가 그의 다음 움직임을 인지했을 때 그는 이미 다른 공간으로 사라진 뒤입니다. 세 번째는 좁은 공간에서의 폭발력입니다. 3명의 수비수에게 둘러싸여 공을 받는 상황은 공격수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에게 그곳은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는 공간이 됩니다. 단 2-3걸음의 첫 스텝만으로 그는 경이로운 가속도를 만들어내며 불과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자신을 위한 1m의 공간을 창출합니다. 평범한 시선으로 볼 때 그것은 마치 공간을 압축했다가 터뜨리는 듯한 거의 순간이동에 가까운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죽어있던 공간이 그의 발끝에서 살아있는 기회로 변모하는 이 능력은 수비수들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그의 가장 궁극적인 무기는 바로 양발을 완벽하게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축구에서 선수의 약한 발을 공략하는 것은 수비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손흥민에게는 약한 발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의 왼발과 오른발에서 나오는 슈팅의 파워와 정확도는 거의 동일합니다. 이는 상대 수비수와 골키퍼에게 매 순간 계산의 부담을 2배로 안겨줍니다. 왼쪽으로 막아야 할지, 오른쪽으로 막아야 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은 찰나의 순간에 모든 판단을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변수입니다. 이제 이 4가지 요소, 즉
초고속 두뇌 회전,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비선형적 움직임, 좁은 공간을 지배하는 폭발력, 그리고 절대적 예측 불가능성을 안겨주는 양발 사용 능력을 모두 결합해 봅시다. 우리는 비로소 다른 주파수에서 작동하는 한 선수의 완전한 그림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렌즈를 통해 리카르도 피에로, 심판의 두 가지 판정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프사이드로 판정된 장면을 보겠습니다. 패스가 출발하는 바로 그 순간, 손흥민의 폭발력은 그가 수비수보다 뒤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을 받는 지점에는 먼저 도달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시간 속도에서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머리카락 한 올보다도 얇았습니다. 인간의 눈이 그 미세한 차이를 완벽하게 포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두 번째,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충돌 상황입니다. 손흥민의 비선형적 움직임은 예측 불가능한 방향 전환을 만들어냈고 수비수는 그의 잔상에 반응하여 무의식적으로 발을 뻗었습니다. 충돌은 분명히 일어났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수비수가 손흥민의 주파수를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것을 명백한 반칙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물론 현대 축구에는 VAR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역설적으로 VAR 기술의 한계 또한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VAR은 초고속 카메라를 통해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를 느리게 만드는 기술은 때때로 플레이의 본질을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최고 속도에서 이루어진 완벽한 태클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면 폭력적인 행위처럼 보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손흥민의 플레이는 실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천재성이 발현됩니다. VAR은 우리에게 프레임 단위의 정확성은 제공할지 몰라도 평범한 규범과 상식을 뛰어넘는 한 천재의 플레이를 더 올바르게 이해하게 해주는가에 대해서는 깊은 질문을 남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예술가는 보호받아야 한다는 포체티노 감독의 말은 단순한 비유를 넘어 하나의 철학적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이것은 특정 선수에게 특혜를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이것은 축구의 규칙과 판정 시스템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는 시대적 인정입니다. 손흥민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축구의 역사는 언제나 시대를 앞서간 천재들의 이야기였고 그들의 재능은 경기 자체를 진화시켜 왔습니다. 펠레를 막기 위해 수비수들은 더 거칠어져야 했고 마라도나의 드리블은 압박 수비라는 개념을 발전시켰으며 메시의 플레이는 공간에 대한 이해를 재정립했습니다. 그들은 경기장의 예술가들이었고 손흥민의 간디 모멘트는 그 위대한 예술을 보호해야 할 우리의 책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 가장 현대적인 사건입니다. 결국 텍사스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은 한 시즌의 승패를 넘어 축구의 미래에 대한 유산과도 같은 화두를 던졌습니다. 과연 심판들은 손흥민과 같은 고주파수 선수들을 식별하고 그들의 플레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훈련 방법론을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손흥민의 진정한 유산은 그가 기록한 수많은 골들이 아니라 자신의 압도적인 품격과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비범한 재능을 통해 축구는 과연 그가 열어젖힌 미래를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가? 라는 묵직한 질문을 던진 최초의 선수로 기억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대답은 아직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열어젖힌 이 새로운 차원의 축구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심판과 기술은 과연 천재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깊이 있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희와 함께 이 위대한 여정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싶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